알거든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얘기해? 뭔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이게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입을 닫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MZ세대들이 좋아하나요? 머리 아파 이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착한 리더가 온다 저자 김태윤입니다. 네, 저희가 착한 리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착한 리더들의 사례를 좀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솔선수범한 리더인 거죠. 그리고 좀 뭔가 자기 조직의 울타리를 좀 든든하고 또 이렇게 잘 이제 가꾸는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제 구글이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과가 잘 나는 조직의 공통점을 뽑아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우수한 역량을 가진 리더가 아니고 또 개인의 역량도 정말 우수한 구성 집단도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잘 갖춰진 조직이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 그렇죠.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만 보면은 아이가 불안해서 공부도 그렇고 그쵸.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더가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또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 리더를 이제 원하고, 이제 그런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많아서 자기들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을 때 이제 조직의 성과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업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회사들의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팀장급들이 막 싸우는 그런 그렇죠. 조직에서는 그 아래 직원들이 전부 다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팀장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은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의견들이 없다고, 말을 안 한다고. 근데 사실은 윗분들이 너무 많이 다투고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분들이 다 위축돼 버린 거죠. 그렇죠. 의욕도 없는 거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사실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게 리더의 또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감정 소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 소모라고 하면은 이게 업무적인 감정 소모 되지만은 다른 기관과의 다른 기관이 다른 부서와의 그런 네트워크하는 과정에서 뭐 제한된 시간과 그 리소스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결국 다른 부서와 연결돼 있고 또는 뭐 부서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때 그게 이제 원활히 소통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뭐 업무적인 불편함이라든지 또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사실 리더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관리하고 그걸 이제 그 해결해 주는 게 이제 리더 역할인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또 리더가 뭐 꼰대가 아니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예전에 티칭 그냥 일반적인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다 시키고 뭐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이제 코칭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게 이제 뭐 개인적 레벨이거나 또는 뭐 조직적 레벨에서 뭔가 이 리더 밑에서 배울 수 있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코칭, 이게 어떻게 보자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는 건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적인 레벨 전문성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개인 레벨의 어떤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수용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 리더가 있냐 없냐가 이제 직원들 사실 금방 알거든요. 조금만 얘기해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리더는 그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직 안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회의인데, 회의 때문에 회의감 느끼시는 그렇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한 회의를 하는 것도 리더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량 같거든요. 그렇죠. 직장인으로서는 뭐 숙명 같은 거지만 결국 이제 리더가 그 회의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지는데, 일단 회의하기 전부터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해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공정하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분배할 수 있는 의견을 같이 내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와서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회의의 성패가 이미 결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하고 이 회의에 정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람만 추려서 뽑고, 또 그 24시간 전에 이 회의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그걸 숙지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와가지고 회의장에서 깔려있는 소를 보면은 사실은 그게 단편적인 아이디어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숙성된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발언들을 할 수 있는 또 그 분배도 적정하게 잘. 그렇죠. 리더가 너무 독점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 회의가 시작되면은 저는 이제 최대한 리더가 좀 큰 방향만 잡가지고 조금 약간 함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솔루션까지 제공해주면 그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좀 많은 이야기를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소비자가 지금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어떤 산업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그건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경청하려면 거기서 입을 좀 닫아 주셔야지. 너무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가서 답을 갖고 들어오시면 직원들이 알거든요. 이미 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얘기해? 뭔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이게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입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내되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또 전담 부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주겠다라는 것이 서로 암묵적인 그게 돼야지 얘기하는 순간 저거 네가 해. 나한테 떨어지겠네 네가 그런 이러면. 순간 갑자기 쓱 하고 그다음부터 학습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지금 내 일도 바쁜데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괜히 긁어부스러 만드니까 입 다물고 그렇죠. 있어야지라는 게 되지 않도록. 그렇죠. 회의가 끊을 때쯤에는 또 이제 이게 무조건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나지 않으면 또 회의가 은근히 많아요. 그럼 회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렇죠. 그래서 리더라면은 랩업을 해줘야죠, 리더가. 그래서 오늘 이런 어젠다가 있었고,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죠? 라고 한 번 더 트래킹 해보고, 서로 이제 컨센서스가 된 상태에서 회의를 종료하고, 24시간 내에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주고, 또 그 회의록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받아서 다시 확정 짓는 그런 뭐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MZ세대들하고 잘 지내는 그렇죠. 방법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스킬들 이런 그렇죠. 것들을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세대들이 원하는 리더상은 뭔가요? 한마디로 표하면 칼퇴할 수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칼퇴. 근데 이 칼퇴라는 게 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큰 그 의미가 있는 게 그 칼퇴를 시키려면 저는 리더가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어쨌거나 그 조직이 만들어진 목적이 어떤 매출이든 뭐 어떤 뭐 상품과 서비스든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럼 성과가 나려면은 리더가 그 매출이라든지 어떤 뭐 마케팅이 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 해결력을 하려면 사실은 그 리더가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 입구로 단시간 내에 제시해주고 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그 리소스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걸 엄한 데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그거를 평상시 그런 트렌드를 많이 익혀서 궤적을 잘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칼퇴를 시키기 위해서는 권한위임이 중요해요. 권한위임. 임파워먼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왜냐하면 요즘 젊은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때보다 훨씬 똑똑하고 또 뭐 다재다능한 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자율성을 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뭔가 뭐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계속 뭔가 그 의견을 묻고 그 친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지 막 거기서 이제 놀이터에서 뛰어다니거든요,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아이들 뿜뿜하면서 직원들의 그런 다양한 강점들을 좀 보고 단순히 거기서 뭐 뽑아내는 게 아니고 뽑아내기 전에 이렇게 네가 여기서 막 뛰어다니다가 그 자연스럽게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을 좀 마련해 줘야 한다고 할까요? 넓은 운동장 마련하고 잘한다. 그렇죠, 뭐 그렇죠. 도와줄까? 뭐 필요해. 그렇죠. 젊은 직원들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지 막 지적하거나 뭐 왜 이렇게 했어라고 이렇게 뭐 그냥 뭐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바로 이제 이력서 써버리거든요. 사퇴 준비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의미와 성장이 키워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조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착한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마세요. 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는 이제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MZ세대들이 좋아하나요? 머리 아파 이러지 왜 한자를 한자를 쓰시지 이럴 수 있겠죠. 올해 23년째 직장생활 하는데 제가 뭐 이어령 교수님부터 해서 업무 특성상 한 100분 넘는 그런 경영 대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성과를 낼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수신제가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가정이 좀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저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배우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이제 온전할 때 온전한 에너지를 가지고 회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사실 회사에서도 그 에너지가 그쵸. 잘 나오지 않아요. 그쵸. 제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수신이다. 지금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이 유명 연예인이 아니고 뭐 김연아 선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가 계속 뭐 이렇게 막 마우스 넘겨가면서 핸드폰 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배우자의 관계가 내가 좋은지 우리 아이가 내 관계가 온전한지 무엇보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침잠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게 어떤 형태든 뭐 미라클 모닝이 되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든 저녁 자기 전 10분이든 뭔가 리추얼로 만나는 시간을 정례화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 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은 게 뭔지 남 좋아요 눌러주기 전에 예, 그런 침잠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평천화가 결국은 이제 선한 여행인데 자기 인생의 어떤 성공의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리더로서.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기서 성공해서 뭐 수입차를 사는 게 목적인지 뭐 국평 아파트를 뭐 강남에 사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삶을 사는지 물질적인 성공인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적 성공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단순히 그냥 돈만 버는 거는 약간 1차원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을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좀 그런 사회적 기업을 좀 하고 싶거든요. 때로는 뭐 저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한 20년째 아프리카에 뭐 3만 원 애가 이렇게 점점 크더라고요. 다른 애도 바뀌고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뭐 그런 소소한 자기만의 그런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뭐 행위 예, 그런 것들 좀 있으면 좋겠고 요즘 뭐 ESG 시대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공정한 조직과 공정한 리더를 또 원하거든요. 착한 리더를. 그러니까 그 시대적 트렌드도 맞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선하게 이 조직을 관리하는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게 결국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선한 영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평천화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다시 수신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수신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평생 교육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뭔가 이제 공부를 해서 계속 지식을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옛날처럼 뭐 특정 정보를 독점해서 그 독점된 정보를 가지고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제 끌고 갔다면 이제는 그 정보가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실시간으로 다 퍼지니까 그게 정보가 자기만 독점 정보가 아니고 어느 순간 그게 완전 옛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제 뭐 가감하게 다 오픈하고 뭐 공부할 수 있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시 수신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된 친구, 공부가 된 리더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리더, 또 성장을 도와주는 리더를 우리 직원들은 따르고 존중하는 거죠. 본질적인 것들이 잘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좋은 리더, 착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수신, 나를 먼저 잘 들여다보고 그렇죠. 잘 다스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